자, 그럼 정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은 개발자, 엔지니어를 희망하는 졸업생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가채점 예상 평균 3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으로 전남대 기계공학부를, 나군으로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를 희망하고 있고요. 가군이 현재 미정이네요.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개발자, 엔지니어를 희망하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 수능 본을 가채점 해봤을 텐데 가장 아쉬웠던 영역이 있다면 어떤 과목이었어요? 네, 저는 수학이 좀 아쉽게 나왔어요. 그렇군요. 왜요?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등급이 낮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제 그게 눈에 띄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학생을 위한 1:1 상담과 분석은 우리 박중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예상 등급을 살펴보면 국어 3등급, 수학과형 4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3등급, 물리원 3등급, 지구과학원 1등급으로 평균 3등급 예상됩니다. 자, 수능 가채점 예상 점수 살펴봤는데요. 박중훈 선생님, 우리 친구의 자연계 예상 석차 및 누적 백분이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네, 일단 학생은 표준 점수가 지금 365점인데요. 이 점수 기준으로 상위 누적 13% 정도 예상되는데 요거는 반영 비율이 1:1:1, 그러니까 25%씩 똑같이 반영했을 때 기준이고요. 백분위 성적은 246점으로 상위 누적 13.9%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분위가 다소 불리한 상황이고요. 표준 점수 기준으로는 과학 선택자들 26만 2,852명 중에 석차가 한 3만 4천 등 정도 예상이 되고요. 표준 점수에서. 그리고 백분위 기준으로는 한 3만 6,500등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연계열 선발 대학들에서는 반영 비율이 1:1:1이 아니라 한 국수 탐 기준으로 2:3:2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면 되려 상위 누적이 좀 하락을 해요. 그래서 14.3%로 상위 누적 등수가 좀 하락이 되고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일수록 이건 점점 더 심화돼서 더 불리한 상황일 것 같고요. 현재 점수로 그냥 단순히 판단하면 일단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하고 그다음에 상위권,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주요 국공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진행하기 전에 제가 잠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주요 국공립을 원하신다길래 거주 지역은 어디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전라남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나요? 이제 저는 공부를 시작할 때 목표만 일단 대강 전남대로 잡아놓고 시작을 해서 이제 정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자세히 없어가지고. 네. 그럼 전남대를 생각하시고 시험을 이렇게 보셨으면 제가 보기엔 성공하셨네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학 비중이 좀 낮고 그다음에 과학 비중이 높은 대학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국어가 동점자 대비 표준 점수가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어도 반영 비율이 높다면 더없이 좋은데 근데 이과라서 대부분의 이과는 수학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은 대부분 하위권 대학들이 낮거나 아예 반영을 안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대학으로는 그냥 고르게 반영하는 부경대랑 동아대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유리한 것 같은데요. 국수탐 2과목,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중에 택 2하는 조합하고 그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 하나 중에 택 2하는 이런 방식의 2가지 조합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국어, 수학, 탐구는 한 과목, 국어, 수학, 탐구 중에 택 2 하는 데서는 상위 누적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11.6%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가장 유리한 대학 조합이 아닌가. 국어, 수학, 탐구 한 과목 중에 택 2. 그리고 또 표준 점수 365점 기준으로 보면요. 동점자 대비 일단은 국어는 플러스 2점 정도가 높은데 수학이 마이너스 4점이나 돼요. 학생이 아쉬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탐구도 플러스 2점 정도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들이 대부분 52%가 2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조금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등급이 31%이기 때문에 동점자 대비 영어를 어떤 반영 비율로 계산해 주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가감점으로 하는 대학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대신에 가감점이 좀 적은 대학들이 좀 더 낫겠죠. 백분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플러스 동점자 대비 플러스 3점이고 수학은 여기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점 정도 되고요. 과학은 플러스 5점 정도 되는 상황이라 역시 수학 반영 비율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수학 반영 비율을 좀 가능한 한 적은 대학 위주로 찾아내셔야 될 것 같고 국어와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10분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까지 살펴봤고요. 자, 유석용 선생님, 수능이 끝난 지난 주말부터 수시 모집의 대학별 고사가 다시 시작됐잖아요. 네. 아직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논술고사 준비를 좀 잘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1학기 때 각 대학교들이 이제 모의 논술을 실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본 시험에서 어떤 유형이 나올 거고 어떤 경향일 건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어느 단원이 좀 어려운지가 이제 보이거든요. 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쪽 부분을 이런 단원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올해 모의 논술을 해 놓은 거나 그간의 그 관련도 기출 문제 같은 거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보고 한 번 이상은 보고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준현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수능 가채점 점수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대1대1, 그게 25, 25, 25인데요. 그 같은 경우는 365점에 246점 정도로 2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가 좀 좋기 때문에 국어를 좀 많이 반영하는 30, 20, 30, 20은요. 366점까지 나옵니다. 백분위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48점으로 이게 가장 좋은 조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학생이 원하는 전남대식은요. 국어 24, 수학 32, 그리고 영어 20, 그리고 탐구가 24라서 전남대식으로 환산을 하면요. 3순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점자 대비 수학 성적이 좀 낮아서요. 1대1대1이 가장 유리한 조합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런 조합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경대, 동아대 외에는 그런 대학이 좀 없기 때문에 좀 별로 유리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높아서 전남대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도 3순위 조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대학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상담 학생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시 상담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시험 취득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는 상향으로 봤고요. 희망대학과 학과 요구 성적과 일치 또는 비슷한 경우에는 적정이고요. 또 희망대학과 학과 요구 성적보다 높으면 인정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자, 박준원 선생님, 우리 친구가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가나군 모두 전남대예요. 가구는 기계공학부고 또 나구는 전자컴퓨터공학부인데요. 어떤 학과를 좀 살펴볼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전남대 전자컴퓨터는 좀 안정적이니까 거기는 뭐 지원하시면 붙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전남대 기계공학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17명을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경쟁률이 5.17대1로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100이기 때문에 뭐 다른 요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영 영역은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반영을 하고요. 지원 가능 점수는 지금 현재 가채점 기준에서 원점수 233점, 표준 점수는 361점, 백분위 243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요거는 단순 합산이고요. 단순 합산일 경우에 본인의 점수보다 대부분 좀 낮은 점수긴 해요. 그래서 가능한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요거를 이제 대학별로 환산 점수로 다시 계산을 해서
지원 가능 점수를 저희가 894.02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학생 같은 경우 892.82로 1.19 점도가 약간 부족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작년도 결과하고도 좀 보면요. 최초합 기준으로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이 2.4등급이었고 영어는 1.57등급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대학 환산 점수가 927.8까지 나왔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추합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평균값이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 정도 전남대 기계공학부 정도를 적절한 기준을 상위 누적으로 한 15% 정도 보기 때문에 학생은 13% 정도니까 괜찮은, 그러니까 추가 합격을 보고 지원해 볼 만한 그런 대학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최초합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최종합까지 보시고 좀 지원을 해보셔야 될 텐데, 이럴 때 저희가 이제 포인트로 잡는 게 12월 28일 날 이제 원서 접수 바로 전날 이제 수시에 대한 정확한 2월 인원까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발표 시점을 보셔서 확정 인원을 보시고 지원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전년도에 전남대가 11시 발표가 이제 학교에서 발표해주는 공식적인 경쟁률이 저희가 알기로는 1시 정도까지는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시 정도까지가 한 2대1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거 발표하고 나서 마지막 발표 사이 동안 5대1까지 좀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생이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패턴을 좀 보시고 지원을 좀 하시고 마지막 날 추이 경쟁률 꼭 보시고 마지막 날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전남대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수학 가형이 필수예요. 그래서 수학 나형 중에 표준 점수 좋은 친구들이 여기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반영률이 좋기 때문에 합격 점수가 대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박중선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 지금 공개할게요. 자, 박중선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의 전남대 기계공학부, 나군의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다군의 숭실대 기계공학부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 공개됐는데요. 박중선 선생님, 앞서 가군이 전남 기계공학과는 살펴봤고요. 그럼 나군의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추천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주요 국공립 위주로 좀 많이 원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더 큰 부산대도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추천을 드렸고요. 32명이나 모집하고요. 3.53대 1로 경쟁률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능 100이고 전남대랑 다 동일한 패턴이고요. 지원 가능 성적도 단순 합으로 원점수 235, 표준점수 365, 100분 247로 거의 유사한 상황인 것 같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 환산 점수로 보면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694.33 정도가 필요한데 학생은 691.06으로 한 3.27점 정도가 약간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전년도에도 수시에서 전전년도에 33명이나 이월됐고 전년도에는 27명이나 이월돼서 인원수도 좀 넉넉한 편이고 32건까지 합격이 됐어요. 예비번호.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것도 역시 12월 28일에 결과치 보시고 지원 결정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률도 좀 안정적인 패턴이에요. 전남대보다 이렇게 폭등하는 경우도 좀 없고 소신지원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참고로 드리면 마지막 경쟁률 발표되는 경쟁률이 한 2.5대 1 정도 근처다 그러면 지원하셔도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군의 숭실대 기계공학부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주요 국공립만 너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워서 하나 질러봤습니다. 그래서 숭실대는 전혀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추합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거든요. 일단은 모집 인원은 32명이고요. 경쟁률은 8.58대 1이고요. 여기도 역시 수능 100이고 수가도 필수고 전남대랑 부산대랑 동일한 상황입니다. 지원 가능 점수로 보면 원점수로 242점, 표준 점수로 369점, 100분위로 255점으로 학생에 비해서 괄호 쳐놓은 건 학생의 점수인데 그 점수에 비해서는 뭐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여기 추합을 보는 거예요. 다군이기 때문에 아마 썰물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전년도에 10명이 수시에서 2월 됐고요. 전전년도에서는 9명이니까 요 정도 또 2월을 기대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3명 모집에 94번까지 추합이 이뤄졌어요. 그리고 전전년도에는 47명 모집에 91번까지 추합이 됐기 때문에 한번 다군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계시다면 한번 여기서 한번 높여보셔서 좀 상향 지원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크지만 서울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도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추가로 더 높이 최상위로 그냥 한번 진짜 인생 뭐 있냐 여기서 질러진다 싶으시면 저는 홍대 정보컴퓨터공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운대학교 바이오물리학은 약간 상향이니까 여기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오늘 박중서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굉장히 좀 속이 뻥 뚫린 기분이에요. 그렇군요. 자, 오늘 상담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 드린 내용이니까 이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상담량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